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지금은 남양주 갑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 기자님.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건데요? 이제 그동안에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아 저요? 네. 나. 왜 이렇게 귀여워지셨어요? 선거운동 하시더니. 아 그런가요? 네. 어머, 저 원래 이게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지자들이 네. 방송을 안 본 지 오래됐어요. 텔레비전? 예, 텔레비전 안 보고 예. 그다음에 신문도 안 봐요. 예. 그 유튜브 보거든요. 예, 근데 네. 주로 이제 그동안에 가면 누구 얘기를 하냐면 김어준, 예. 그다음에 최욱, 예. 매불쇼. 네, 예. 매불쇼. 그다음에 푸나 새날에 예, 예. 그리고 이동형 TV 이 예. 정도가 이제 이렇게 막 회자되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예. 정말 우리 지역에 내가 그 역에서 인사할 때마다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예, 예, 예. 그분이 저에게 와서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오. 잘 봤어요. 그런 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작진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 우리 지지자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극됐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을 들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 네 그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분한 분이세요. 그분이. 예. 그래서 그걸로 예. 그분하고 처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와. 기쁘죠? 예, 너무 기쁩니다. 제가 사실은 막 여기 비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댓글에. 아, 그래요? 아유, 댓글창에 막 장윤선 비판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뭐 비판은 걸리고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소통의 창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네.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어떤 중거의 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방송 하고 있는데 하여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네.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윤선 기자가 본인은 개혁적인 인물 맞지만 진행할 때 가능하면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써서 사실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저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언론개혁위해서 네. 맨날 이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 언론 어디로 가는지 짚어보는데 지금은 뭐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아서 정치 네, 현안 좀 네. 우선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양주 갑구의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네, 네. 의원님 지금 경선하시죠? 저희는 어제부터 경선이 시작됐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권리당원님은 전화를 받고 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민 선거인단 5만 명 샘플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거는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네. 내일은 권리당원님들 중에 투표 못하신 분들에게 전화번호가 부여돼요. 네. 당에서 예. 그러면 걸어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어느 때보다 당원들이 능동화되고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이 저조하면 네. 그 당원 활성화에 대해서 또 엉뚱한 마타도어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게끔 투표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주당을 지킨 최민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서 하는 건 괜찮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전화 걸어서 예. 뭐 저 지지해 주세요. 그거는 안 돼요. 선거법 위반. 예, 그래서 네. 다만 오늘은 경선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네. 이렇게만 할 수 예. 있거든요. 여기서는 네. 최민희 지지해 주십시오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낙준 후보는 어떤 분인가요? 우선 보면 몇 번 나오셨어요 이 지역에서. 근데 늘, 선거에. 네, 예. 늘 심장수 후보에게 졌습니다. 심장수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네. 3번, 4번 이렇게 예. 나오셔서 떨어졌는데 네. 이번에 지역에서는 다 심장수 후보가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장수 후보 부부가 네. 그 지역의 관변단체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윤학준 후보가 됐죠. 어제도 이제 우리 지역 한 지역에 여성단체 척사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네. 갔는데 심장수 후보는 막 각광받고 예. 윤학준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대접을 잘 못 받는다 싶었고요. 예. 그래서 어제 그 분위기로는
지역에서는 심장수 후보가 되지 않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윤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 됐는데 예. 이분이 지금 나오면 초선이 되는 거예요. 되면. 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 있는 사람이 네. 필요하다. 예. 이런 분위기가 더 크죠. 왜냐하면 네. 지역 발전하려면 초선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지역에서 아세요. 그래서 힘 있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예, 저같이 독한 사람이 필요하다. 일을 열심히 해서 네. 끝내 해내고야만은. 일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이렇게 열려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근데 가운데 하나다. 제가 민원연에서 그랬고 맞아요. 말지에서도 그랬어요. 네. 국회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앞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권인숙 의원 왔다 가셨는데 제가 특별한 반가웠어요.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말지 기자인 시절에 그게 몇 년입니까? 86년이요. 1986년이요? 근데 그때 저희 제목이 네. 경찰서에서 소름 끼치는 선고문이었어요. 제목이. 85년인가 6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 초안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홍수원 선배 편집장이셨군요. 네. 선배가 성명서처럼 쓴 제 글을 이제 네. 기사체로 바꾸셔서 예. 그게 모든 언론에 잘 안 나갈 때 예. 말지에서 굉장히 크게 그때는 말지가 대한 언론이죠. 그렇죠. 거의 예. 특종하다시피 했던 그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가늘고 여릿여릿하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모 경장 네. 예, 그분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서 예. 권인숙 의원은 많은 분들이 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팸이 아니세요. 그냥 여성 정책을 네. 성평등의 입장에서 추진해 오신 분이라 저는 지금 민주당에 여성 공천이 형편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국민의힘이 더 형편없던데요. 더 제가. 형편없죠, 거기는.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고 민주당은 그래도 2-3명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10명 중에 3명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경기도는 한 1.6명, 2명 네, 정도 예, 경선까지 합치면 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30%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쟁에서 못 올라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네. 비례를 남녀 공평하게 1번, 네. 2번 네. 이렇게 해서 홀수 하느냐. 여성 하는 이유가 여성들이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비례로 커서 네. 지역으로 가라 이런 취지라 그런 로직에 딱 맞는 분이 권인숙 의원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진짜 뭐 그때 취재한 거 이외에는 여러분이 늘 얘기하는 친목질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저 정도 분은 민주당에 필요한 분이다. 예. 이렇게 늘 우호적으로 제가 바라봐 왔습니다. 그 문기동 형사라는 아주 악랄한 맞습니다. 예. 악랄한 그 형사한테 끔찍한 고문을 당한 고문 피해자시잖아요. 시죠. 예, 근데 그리고 그걸 이후에 잘 극복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네.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지금 여성학자로 이제 그 정치에 오신 분인데, 근데 의원님 페미니즘이 나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70년대 이대가 네. 페미니즘이 처음 시작. 의원님 이대 나온 여자잖아요. 저 이대 나온 여자인데 저는 이제 여성 운동을 안 하다 보니 이대 나온 여자가 여성 운동 안 하고 언론 운동했어요. 언론 운동을 하다 보니 제가 말지 기자니까 그러다 네. 보니 그 페미니즘 계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저를 잘 인정을 안 해줘서 고독하게 늘 일을 해왔죠. 네. 그런데 페미니즘이 네. 이제 우리가 클 때까지는 네. 사실 우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네. 그때까지는 사실은 페미니즘이 그 약간 여성에게 우호적으로 네. 여성 평등적으로 흘러도 괜찮은 환경이었어요. 예. 우리 여기서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아들 딸 차별당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 눈물 없이 못 봅니다.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아들과 딸. 후나미. 예. 그게 김희애. 현실이었어요. 예. 근데 얘기를 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짧게 한 말씀 하시면 계란이 옛날에 되게 귀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계란은 누구만 먹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진짜? 큰 오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작은 오빠. 그러면 제가 째려보면 막내니까 너 하나 준다. 딸들은 아예 먹지를 못해서 딸들은 계란을 안 줬어요? 그런 게. 오빠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 딱. 언니 도시락은 김치. 야. 여러분 지금 만약에 딸들이 이런 일 당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못 참죠. 그런데 현재 20대 30대 남성들은 지금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대접받은 아들 대접을 못 받고 큰 세대예요.
근데 저는 20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네. 이 둘에게 양쪽에서 항의 받으면서 늘 균형을 취하고 있죠. 네. 용돈을 10만 원 주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액수를 알아서 10만 원을 요구하는 이 평등한 현실. 네, 그래서 저는 20대 남성들이 예. 40, 50대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막 포스트 레이디 뭐 이러면서 뭐 페미니스트다 나는 이런 거에 거부감 느끼는 거 100% 이해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될 시대는 이제 진짜 평등한 시대로 가야죠. 네. 성평등의 예, 시대에. 예, 예. 그래서 요 과도기에 있는 20대 특히 이대남 그다음에 30대 초반까지. 네. 아 우리 아들 30대 35세거든요. 예. 제가 딸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자기하고 똑같이 해줘. 예. 근데 걔만 해도 예. 그 아빠 세대가 예, 하던 예. 걸 보고 큰 거잖아요. 예, 아들 예, 막 예, 이렇게. 예, 예. 뭐 시어머니가 아들 우리 엄마가 지금도 우리 남편이 설거지하면 화내고 어머. 그걸 보고 우리 커서 엄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남편이 설거지하는데 하면 화를 내. 남자가 왜 설거지해야 그리고 되냐고. 계속 혼자 아이고 정서방을 설거지 시키고 저 가스나는 밖에 돌아다니다 그걸 보고 큰 아들은 예. 자기가 아빠처럼 대접 못 받는 거에 대한 불평등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등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권인숙 의원도 그걸 충분히 아시는 분이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대남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20대 표 한 표 주십시오 막 이러고 가서 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5표 얻고 온 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 이런 너무 재밌죠? 이런 옛날 얘기 사실 잘 못 네. 들었는데 최근에 진짜 막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딸만 5인데 아들 낳으려고 그러다가 딸을 또 낳은 그런데 거예요. 이름이 윤선이라 다행이다. 그때는 윤남이 이렇게 윤남이 될 뻔했어. 네. 예, 하여간 아버지가 을지로에서 큰 돈 주고 지어온 이름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끝이에요. 예. 근데 그런 집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막 그 이름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다.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네. 저 페미니즘 얘기를 쭉 했는데요. 하여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될 핵심은 네. 여기에선 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네. 본류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이 한 80%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많은 언론들이 파열음이 없는 조용한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여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 소동 있었어요. 뭐 특별히 잘된 공천이냐 이건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님 네. 음덕 공천이다. 이렇게 이미 제가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음덕 공천이다. 네. 예.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 특검 그러면 요새는 방심위에 걸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늘 기준이 이 방송을 하면서도 예.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제도권 방송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네. 제2 네. 그걸로 인하여 현역을 못 자른 거잖아요. 네, 국힘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현역들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네. 그 TK의 네. 현역 의원 생존율이 82%. 네. 그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예, 무음 공천. 네. 그렇게 네.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진. 네. 중진 회생률이 70% 정도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흔히 언론이 얘기할 때 혁신 공천의 기준이 2가지예요. 중진 탈락률. 네. 그리고 현역 컷오프 비율. 네.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요게 요만큼 비어야 새 인물이 수혈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 새 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은 새 인물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 그 그 보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낡은 것을 파괴하는 혁신의 과정이 네. 국민의힘엔 없다. 음. 그래서 당연히 네. 제가 언론은 정말 권력지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언론은 원외위원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니면 스피커를 안 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분신소동한 분을 경찰이 입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시스템 공천대로 돼서 분신했으니 그것도 시스템이 하나라고 말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가 봐요. 저는
분신을 초래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면 네. 그거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분신이 뭡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현역 탈락률이 적기 때문에 조용한 공천.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제2가 부결된 이후로 지금 네. 현역들 자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는 2명 컷오프 됐어요. 컷오프 됐는데 네. 그것도 주로 3선 4선이 아니라 초재선이 컷오프 되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리고 거기는 또 강력한 무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캐비넷과 예. 그다음에 자리. 박성중 의원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특히 이제 KBS 공영방송에 그렇죠. 출연하는 여러 패널에 네. 파란 딱지 막 붙여가지고 네.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컷오프가 됐습니다. 아니 박성중 의원님 최근에도 이제 저를 가장 괴롭힌 분이 박성중 의원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정의롭게 원칙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나 위로드립니다. 네. 공관위에서 박성중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의 노동부 장관의 국회 부의장 네. 현역입니다. 네. 하시던 김영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뭐 해당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출마 예비 후보가 지금 탈당 시사를 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등포에서는 민주당 출신끼리 붙게 됐어요. 최현일 후보 대 김영주 후보.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고 여기는 민주당 후보. 사실상 민주당 대 민주당 대결 구도가 돼서 얼마나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참 야삽한 공천이죠. 네. 예.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김영주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고 네. 총체적 평가는 행위에 대한 평가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최현일 전 구청장이 나오세요. 네, 최현일. 네, 네. 최현일 구청장이 나오시는데 예. 이분과 당내 경선을 했을 때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나갔을까? 저는 이거부터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20% 감점해도 네. 이길 수 있다면 예. 안 나가시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총선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국회의원 되는 거. 네. 그래서 아마도 그분의 판단으로는 국민의힘의 지금 판단, 네. 처음부터 뭐 국민의힘 가려고 탈당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분노해서 탈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 가서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경선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결과적으로 쭉 보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를 위해서 탈당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을 위한 정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인을 위한 선택하고 민주당을 버린 거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보통 민주당입니까? 본인에게 사선을 시켜주고 네. 국회 부의장을 만들어주고 노동부 장관을 만들어준 민주당을 네. 오직 개인의 국회의원 되기 위한 그 욕망 때문에 버리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 지역 그 민심이 어떤지 저희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이제 현장 생중계를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구에 오늘 현장 그 민심 그 투어가 있어서요. 저희도 이제 가서 현장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갑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영등포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하여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다라는 근데 말씀을 좀. 딱 한 군데서 비판을 안 합니다. 언론이요. 언론이 왜 이걸 그렇게 사실 보도를 합니까? 이게 잘못된 행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되면 몇 선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사선하고 국회 부의장 하시고 그리고 노동부 장관까지 하셨으면 네.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른 의원. 네. 제가 서른 의원님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 2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가 말지 어목한 시절에 네. 그분이 동교동계의 메신저로 저희에게 늘 격려 말씀을 하러 네. DJ 대신 오셨었어요. 예. 그때 저분은 정치계에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운동권, 민주화 운동권을 챙기는구나. 그래서 되게 좋은 선배 이미지.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을 때 이분이 투표에 참여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로 네. 되게 응원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보 언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주시는 국회의원이셨어요.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사실은 5선이세요. 네. 그리고 지금 70 네. 안 되셨나? 어쨌든 전후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셔도 되지 않을까. 예. 5선이나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다른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제가 보면 그래요. 국회의원은 초선하고 그만두기가 제일 쉽고 네. 재선하면 재선만큼 그만두기가 어렵고 네. 5선하면 5선만큼의 네. 그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네. 그만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초선처럼 열심히 뛰고 산화되자 이런 결심을 네. 하곤 하거든요. 예. 우리들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네. 것을. 예.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정청래 최고위원 뭐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3일 밤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꽃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어요. 네. 뭐 민주당이 10%가량 지는 걸로 나왔다. 동작값. 그 이재명 대표가 진짜 진다고 나왔냐? 이렇게 되물었고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동작값 여론조사 꽃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곳인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뭐 정청래 의원이 부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페이스북 통해서. 네네. 그런데 이게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제가 좀 아까 이제 찾아보고 네. 이게 해프닝이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죠. 그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의 내용이 네, 그러니까 유출이 된 거죠. 네, 유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게 유출이 되지? 이런 정보 관리가 안 된다. 예, 걱정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걱정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친한 기자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흘러나가고 이럴 텐데 네. 뭐 각 당에서 이게 비상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추적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추적하는 과정이 또 언론의 문제가 되니까 네. 계속 이제 구두로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끝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정청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네. 사실은 동작갑에서 10% 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여론조사 꽃 조사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열세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됐는데 뭐 김병기 의원에게는 좀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일단 여론조사 꽃에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누가 봐서 얘기했느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게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야 되는데 언론이 민주당을 물어뜯으시려고 하는 의도로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의도로 너무 이렇게 이런 건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거꾸로 김병기 의원 지역구는 네. 아마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예, 앞으로는 이런 거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그 최고위원회 참석자들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아침에 일찍 당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예. 뭐 도하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이제 정치면의 주요 뉴스로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임종석 실장의 이런 선택.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 됐는데 정치 생명 박탈당했어도 민주당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임종석, 기동민 두 분은 다 젊은 시절에 공익을 위하여 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분이라 네. 그분들의 DNA 속에 공익적 DNA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예,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의 결정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 건 지난번에 여기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래서 저는
명문 정당의 통합을 위하여 공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가서 네. 제가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네. 너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운동권의 침묵질의 흔적이 너도 남아있구나. 그 지적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당원들로부터.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 봤더니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 거예요. 네. 하나는 저처럼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정치할 만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명문 정당을 위하여 공천 줘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에. 네. 이게 한 50% 정도 네.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50%는 네. 그런데 왜 하필 그 지역인데? 전략 지역에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자기가 자기를 공천하고 전략 지역인데 왜 거기 가서 활동을 하는데? 원칙에 어긋난다. 네. 두 번째는 거기가 한양대가 있다고 해서 한양대 운동권 선후배가 리턴 매치 해가면서 그렇게 공천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 네. 그리고 하필이면 추미애 대표도 한양대 출신이었잖아요. 네. 거론되다가. 네.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네. 이게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당내에 40, 50대가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이거는 대표가 참 고민이 되겠구나. 언론이 명문정당 깬다고 난리칠 거 다 대표도 알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표가 그 언론이나 뭐 다른 이런 가치를 위하여 선택을 하면 누군가는 특권 반칙, 특히 한동훈이 네.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저는 네. 저거 봐라 임종석 하잖아 성동 갑은 한양대 운동권 기득권 그 찜한 데구나 네. 치외법권 지대구나 이러면서 공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가 후자의 원칙을 지킨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도 사실 반성을 했죠. 내가 그런 게 있나? 근데 확실한 게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그 임종석 실장이 젊은 날을 온전하게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우호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네. 이 아니 속을 그런 들켰구나. 거는 평가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그래서 그 판단인데 예. 제가 그 균형 있는 판단에서 그 약간 감정이 있었다 정서가 이거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과거에 뭐 학생 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입장에 동의하지만 겁이 나서 못하고 또 당장 또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87년 6월항쟁의 넥타이 부대 등으로 다 결합했고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정도의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것인데 그것이 비판받을 일이냐. 아니요. 운동한 게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운동하고 계속 시민운동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쳤고 저 개인도 중산층의 상층에서 그 정말 서민으로 네. 처지가 어려워서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네. 너무 자랑스러웠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너희들에게도 최선을 아니 역사에 복무하고 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렇고요. 발전을 또 하나는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수가 한동훈의 운동권 기득권론을 완전히 심판론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한동훈도 못한 네. 운동권 청산. 그 한동훈님이 말한 거. 네. 이재명 대표가 했으면 칭찬해야지.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님은 뭡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박용진 의원이 네. 얼마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는 잔류파가 아니라 바보파다. 바보파라고 불러달라. 경선에 떨어지더라도 당에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이런 선택, 그러니까 임종석, 박용진, 그리고 이제 기동민 이런 의원들의 이게 쭉 흐름이 잡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뭐 여론조사 꽃의 조사는 다르지만 하락 추세인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랑 결합하지 않음으로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친문 세력과 네. 무슨 이낙연 대표의 결합. 근데 네. 이 두 분은 정말 안 맞는 분들이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용인이었지
이 개혁적인 임종석 전 실장과 사실은 네. 국민의힘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대표와는 네. 아주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현재 이분들이 나가면 안티 민주당 세력이 됩니다. 세력화가.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보도 보면 이낙연 대표 쪽에서 막 난리잖아요. 임종석 실장이 자기들을 약속 어겼다. 그런 약속 100번 어겨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약속했다는 말 저는 믿지 않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해준 거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감사하다. 네. 예, 같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같이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용진 의원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혁의 사람, 박용진 의원은 진보 개혁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민노당 노동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DNA가 네. 그 중요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네. 올바른 선택을 하게 이끌었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 세력이, 네.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에는 늘 비주류가 있어야 되고 네. 주류가 있어야 주류도 더 세지고 네. 튼튼해지거든요. 그런 건강한 경쟁 네. 예, 하게 될 거라고 보고. 네. 근데 그 바보라는 말은 안 맞죠. 박용진 의원은 바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똑해요. 영리하고 예, 영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 바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가지고. 안 떠오르고요. 예.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갖다 붙이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박용진은 바보라고 하기엔 너무 똑똑하다. 네, 너무 똑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이제 선대위 출범을 좀 빨리 해서 네. 그 상황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네. 이제 민주당 내부에 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대위는 언제쯤 출범하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니까 준비하고 있을 테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유시민 선대위원장을 주장하다가 네. 김현 의원한테 나가서 혼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뒤로 또 유시민 선대위원장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늘 촉이 이렇게 좋다. 예. 결과적으로 좋아야 될 텐데요. 예, 예. 예.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일단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를 우리가 2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악마화 속에서 2년 되면 살아남을 사람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아서 이번 총선을 지휘할 텐데요. 네. 제가 곽상원 위원장의 종로 네, 지역구 네. 가서 창신시장 가서 한 연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저렇게 요약적으로 시대의 문제를 저렇게 호소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지.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 그 이재명. 사이다. 그리고 그 촌철살인을 네. 좋아했는데 정말 2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그게 네. 무뎌졌다가 칼침 이후로 네. 이재명이 나타났다. 이재명이 돌아왔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치러지길 바라고 네. 예를 들면 다른 선대위원장들이 네. 이재명 대표가 부족해서 보완하는 이런 선대위 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아,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치르고 네. 뭐 예컨대 김부겸, 정세균 이런 그 도와주시면 되죠. 네. 예. 근데 이분들이 뭐 거절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그거는 나왔거든요. 사실 무근으로 아, 일단 사실 민주당에서 요청한 바가 없다.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시민 선대위원장이 할지 말지는 했으면 모르겠. 좋겠습니다. 저는. 라는 희망을 담아서 말씀을 네. 해주셨고,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부터죠. 어제 종로, 오늘은 영등포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쭉 네. 이렇게 선거 유세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그러니까 돼서. 경선이 끝난 지역 혹은 네. 단수 공천된 지역 아하. 이런 데 가겠죠. 왜냐하면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남양주에 와서 사랑하는 민희 누님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나. 아, 의원님이 누님이세요? 아니 지난 대선 때 네. 그 대선 유세인가 예. 뭐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러 갔죠. 저는. 예. 근데 다 현역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쭈뼛쭈뼛 있으니까 저를 발견하고 올라오라고 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님 오셨네? 네. 올라오세요. 해서 올라갔더니 네. 저 그 사랑하는 누님 그러던데요. 아, 저한테. 와, 누님이었구나. 네, 그러면서 언론에 나가서 저 근데 되게 예. 저희 동생 같죠. 예.
오늘 최윤희 의원님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귀여우셔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방송에 나가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 실드 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사랑하는 누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경선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11시 25분 25초, 26초 네. 지나고 있는데요. 약 4분 후에 네. 예, 그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죠. 접견이 예정돼 네. 있습니다. 저희 뭐 혹시 PIP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의 다른 채널로도 네. 이원 생중계가 아마 지금 되고 있을 텐데요. 이 투샷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네. 저는 아름답다. 이 두 분이 다 이렇게 만나는 건 두 분 네. 다 역사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라고 봅니다. 역사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둘 다 매력적이에요. 어떤 사진.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워낙 뭐그 교수죠. 수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런데 제가 매불쇼에 나온 조국 교수 네. 봤는데 와 김갑수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정말 야무져졌더라고요. 그래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우리가 많이 읽던 러시아 소설인데 네.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졌구나 느꼈고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달라졌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칼침까지 맞으면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플러스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나는데 정말 경륜 있고 패기 네. 있는 정치인과 어린 그 철부지가 만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새 겉으로 온화함까지 생겼어요. 그건 아마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의 네. 질적 변화가 아닌가. 네. 그래서 두 분이 만남이 정말 아름답다. 국민 보시기에. 그리고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지지자 보기에 아름답고 안심이 되는 장면인데 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촛불 조국 장관 서초동 집회? 서초동 집회 촛불 누나잖아요. 네. 언니이고. 근데 네. 저는 민주당 몰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라 소속이 민주당 몰빵하고 마음만은 조국 신당에게 네. 혁신당에게 마음을 드리고 물리적인 표는 민주당 몰빵 최민희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몰빵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노사모 하셨던 30대, 40대 노사모 하셨던 분들이 20년 후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오신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젊은 청년 중년층이 이제는 장년층이 되셔가지고 현장에 많이 오셨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모여서 물방울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전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권이 200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200석 관심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란 늘 우리가 이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민심과 근사치에서 선거를 치르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역할 분담은 이런 겁니다. 조국 장관 팀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팀은 윤석열 검찰 정권, 검사 독재 종식을 위해서 미친 듯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국 장관, 조국 인재 영입위원장이 얘기한 우리가 건너야 될 건 검사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다. 너무 좋은 카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나 민주당은 수권 정당 민주당은 민생 파탄과 맞서 싸우고 민생 파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쪽이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아니 앞서 권인숙 의원님 그 용인의 지역구에서 만난 어떤 시민분은 오늘 저녁 먹을 쌀 살 돈이 없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그런 민생 파탄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자 감세로 인해서 50조 이상이 감세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님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공약 그 입으로 말씀하신 공약 그 공약이 몇 조요? 800조? 900조? 이러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비판하고 중지시키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에 이번에 보잖아요. 김영주 의원, 서른 의원. 이거 윤석열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공천 못 받았다고 나가잖아요. 그게 중진들의 다수라면 그럼 네. 민주당이 검사 독재 종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고 네. 그 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하여 제가 지역에서도 확인한 건데 네. 자기는 중도인데 네. 그 정말 윤석열 이 정권은 이상한 정권이다. 엉망진창이고 자기 아내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들 특검도 다 받았다. 네. 이러시는 분인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역은 민주당 뽑고 조국 혁신당 비례준다 그래서 아니 민주당 몰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자긴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조국으로 인하여 투표할 마음이 생겼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우리가 바람이 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진짜 했어요.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게 더 확장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불편한 질문이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네. 선언한 서울 서대문 갑구 지역구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100% 전당원 투표로 후보자 선출하려고 하다가 네. 룰이 변경이 돼서 전국 권리당원 70%, 서대문 갑구 권리당원 30% 이제 이렇게 변경이 자,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여러분이 겁니까? 왜 불편하다고 저에게 물으시는지 모르지만 예. 이거는 우상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결정입니다. 우상호 의원 불출마했는데요. 아니요. 우상호 의원이 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30%가 서대문 갑구. 과합이니까요. 서대문갑 권리당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상호 의원이시라고 저는 봐요. 당원들. 네, 당원들은. 네. 그리고 지역 지지자들도 사실 우상호 의원은 평이 좋아요. 우상호 의원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7대3으로 바꾼 거는 지도부가 우상호 의원을 굉장히 배려한 룰 변경이라 오히려 언론은 네. 왜 우상호 의원에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당이 답하겠죠. 지역위원장이다. 네. 그리고 서대문 갑이기 때문에 네. 서대문 갑 권리당원들에게 네.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서 지금은 전부 민주당이 뭘 하면 어떻게 문제점을 집어낼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더 발전하고 더 꼼꼼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물었으면 또 쩔쩔맸을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장 기자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5대5여야지 왜 7대3이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말은 분. 나올 수 있죠. 예, 왜 5대5로 해도 뭐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이 지역에 현역인 서동영 의원이 컷오프가 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이 공천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수행 부실장을 했다. 이런 사람을 뭐 어떻게 뭐 공천 주냐 사천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천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재혁 원내대표가 15% 당기어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게 사천이죠. 거기는 시스템 선출 시스템 자체가 사천 시스템이고요. 네. 권양협 부국장 네. 이분이 수행한 것처럼 얘기하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 수행팀에는 뭐 일정 짜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그 팀에서 부실장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네.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네. 이 오보 계속하면 법률적인 대응하겠다 그랬어요. 게다가 권양협은 30년 민주당 당인입니다. 아니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저는 디지털 당직자.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장 할 때 디지털 국장 했어요. 예. 이분이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그다음에 AI처럼 하는지 얄미울 때도 있어요. 너무 일을 잘해서. 예, 잘하기도 하지만 예. 너무 원칙원칙하면서 저를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예.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언론 네. 기자님아. 이분이요. 문재인 대통령 인사수석실에 균형 비서관인가? 네. 친문 아닙니까 그럼? 저도 못 들어간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 좀 쓰지 마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고요. 네. 권양엽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쭉 설명해 주신 것으로 네. 이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자꾸 1대1 토론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하고 해요. 저하고. 토론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민희 아닙니까? 토론의 달인. 네, 그래서 저랑 하십시다, 한동훈 네. 위원장님. 예. 아니, 이재명 김어준 씨가 대표. 사회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아유, 그냥 그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붙이고 이것도 일종의 쟁점을 이기예요. 예, 논점 이탈이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은 윤석열 대통령 님 네. 먼저 이재명 대표 만나시고 두 분이 토론 한번 하십시오. 네. 그리고 뭐 토론이 뭐 무서워서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네. 토론 뭐 어쩌고 뭐 예, 어쩌고. 피한다. 피하는 거 누가 피했습니까? 대선 때 1대1 토론 윤석열 후보가 피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은 다 반사하면 됩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일종의 마타도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악마화 뭐 이런 전선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권 여당이 네. 민생을 이렇게 돌보겠다고 표받는 거고 네. 원래 여당을 야당이 공격하면서 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생 파탄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네. 너무 어렵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 과거에는 정치 후원회를 열면 3일 만에 다 찼어요. 네. 후원회가 지금 후원회가 안 찬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 몇 정치인들. 명만 빼고. 예. 그래서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네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제가 가슴이 아파서 막 울었는데 네. 자기가 3만 원밖에 못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갖고 그거를 보던 실무자도 울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예. 옛날에는 뭐 10만 원, 뭐 어떤 50만 원 하다가 이제 저 사람한테 꼭 후원하고 싶은데 3만 원이 너무 귀한.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예. 이번 선거는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자꾸 가리려고 하니까 엉뚱한 운동권 심판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되지도 않는 악마화를 계속하는데 네. 그 화살이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속의 화면으로 네. 이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PIP라고 부르는데요. 그 화면 속 화면으로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실이죠, 의원님 네. 저희가. 네. 예, 민주당 당대표실의 기자들이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조국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막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 자,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조국 전 장관이 예전 같으면 민주당 찾아오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에 획을 긋는 두 장면이 어제 네. 오늘 연출됐다. 네. 임종석 전 실장과 네. 기동민 의원이 나 민주당에 남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은 저런 위험이 있구나 이거를 실감했을 거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저 장면입니다. 네. 검찰 독재 종식과 네.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가치가 만나는 날입니다. 네. 지금 그 조국 대표 옆에는 인재영의 미로 신장식 변호사, 저분은 민주노동당에서 네. 사무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게 네. 인재영의 미로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우측에는 지금 그 천준호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예. 세 분, 민주당에서 세 분, 또 조국혁신당에서 두 분 이렇게 네. 와서 함께 오늘 그러니까 예방을 한 거죠. 조국혁신당이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정당들 예방을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큰 집인 민주당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그 지난번에 그 중앙당 창당대회 현장에서 조국 네. 대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호 법안. 네, 1호 법안을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뭐 발표되는 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는 없는데요. 오디오가 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후에 오늘 방송이 끝나면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대변인이 됐다는군요.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네. 그 뭐 방송 진행도 했지만 저렇게 머리가 명민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거를 어휘로 바꿀 수 있고 연설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몇 안 되는 분이세요. 국보급 대변인 될 겁니다. 국보급 대변인이 될 거다. 예. 노회찬 의원도 사실 언어의 마술사였고 국보급이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겹살 불판가리. 지금 저 자리에 이재명 PAP 대표, 화면으로 좀 계속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그 위원장과 만약에 노회찬 대표가 앉아 있었다면 정말 진보 개혁의 완성, 멋진 그림이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수많은 민주화 운동 세력에 사실 그때는 너나 없이 다 독재와 맞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사실상 지금 이승만 시대로 가버렸어요. 일제시대의 친일파, 그리고 해방 정국의 그 불확실한 정국에서 친일로의 회귀, 그리고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반공이라는 그 말하자면 시대적, 냉전적 산물의 그 산물을 등에 업고 지금 저는 검사 독재 세력 일부입니다. 일부. 검사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성실할 거라고 보고 손잡고 이제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더니 이제 민주화운동가를 모욕하는 그 동기도 다 사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게 사실은 반독재 민주화 안에서 얻은 거 아닙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자기의 내적 컴플렉스 그 모든 것을 공적화 그걸 뭔가 공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나서지 못해서 미안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막 주장을 통해서 마치 운동권 과거에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모든 세력들이 굉장히 뭐 기득권화 됐고 부패했고 이런 건데 누가 더 부패했는지 아니 남은 10만 4천 원 거기에 7만 8천 원 가지고 공당 대표의 아내를 기소하면서 그분의 님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법원이 인정했고 23억을 그 조작된 주가로 버셨다고 검찰이 확인해 줬고 그것도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리고 수많은 통화 내용과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뭔 소리 하십니까? 좀 내 눈에 대들보 좀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아니 근데 그거 이제 공개 아직 안 해서 그 휴대폰 내용에 김건희 여사님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진 60장은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무죄요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그게 그래서 제가 김영주 의원님과 일맥상통한다. 김영주 의원님. 저 영등포요? 왜냐? 그분이 신한은행 비리와 연루됐었거든요. 그 법원에서는 연루된 것으로 판결문이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나를 조사 안 했다. 똑같은 논리네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상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 양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걸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선 화이팅. 네, 의원님 화이팅.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뭐 나가는 게 훨씬 사회적. 언론인 여러분께서 여기 계시고 대표님 모시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요. 아까 오셔 찍고 박수를 한번 하고.